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삼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일단 삼투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삼투는 교재가 있어도 되고 교재도 안 가졌어? 아무것도 안 갖고 왔구나. 자, 삼투라는 것은 이제 물질인데 여기서 중요한 삼투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기에서는 바로 물의 이동이에요. 물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얘를 그냥 외워도 되는데 조금 관계를 좀 이해해 주는 게 필기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먼저 이해를 먼저 해주자. 그래서 물의 이동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일단 일상적인 용어로 바꿀게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에너지 사용은 있어 없어? 당연히 에너지 사용이 없겠지. 원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의 사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ATP 사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외우지 말고 생각해보자. 물이 많다, 물이 적다라는 말의 뜻을 여기서 이제 무엇으로 갈 거냐면 농도적 측면으로 가볼게. 농도적 측면. 물이 많으면 농도라는 건 진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이 이동을 해. 그러면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물이 많다라는 건 농도적 측면에서 고농도라고 이야기해야 돼? 저농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저농도인 거 느껴져? 농도가 낮아. 농도라는 것은 진한 정도인데 물이 많으니까 상대로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저농도라는 말을 씁니다. 저농도. 그 다음에 물이 적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고농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삼투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어떻게 된다? 이동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는 말보다는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 물이 많다라는 건 건더기가 적고 용질이 적고 용매인 물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에 연결지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요 농도가 낮다라는 말을 요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저장액. 반대로 고농도일 때는 고장액이라는 말로 살짝 연결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고유 명사는 어쩔 수 없이 그대들도 이해는 해주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지만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지문을 해석하거나 개념을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삼투 현상. 그래서 식물세포, 동물세포, 그 다음에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 물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딱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에 바로 여기서는 세포벽이 얘는 있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딱딱한 걸 얘기해. 자, 일단 누구 먼저 할 거냐면 동물세포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물세포만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동물세포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고농도에 있을 때, 같은 농도에 있었을 때, 저농도에 있었을 때 외우지 말고 같은 농도야. 농도의 차이가 있어야 물에 이동을 하는데 여기선 지금 어때? 같은 농도니까 물에 출입이 있어 없어? 출입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서 원래 모양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를 부피, 세포의 부피에 무엇 변화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에 이제 고농도로 가보자. 고농도라는 말의 뜻은 이 동물세포가 있고 여기 담겨져 있는 그릇이 농도가 진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농도가 고농도, 저농도라는 어휘보다는 동물세포가 저농도야. 바깥이 고농도가 되는 거고 왜? 고농도의 용액에 있는 경우니까. 그러면 다시 이름을 조금 용어를 바꾼다면 얘 동물세포가 물이 많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빠져?
나가겠죠.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어떻게 돼? 많은 거지. 그러니까 물이 세포에 있던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물이 더 많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질 것이야. 자, 이번에 반대로 가보십시다. 반대로 저농도의 용액에 갔어. 그러면 저농도니까 얘가 더 물이 많고 세포에 물이 적은 거지. 맞습니까? 얘가 저니까 상대적으로 세포가 고농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뭘 체크해주면 되냐면 바로 이 아이. 많다, 적다, 저농도, 고농도라는 말을. 그래서 책에서는 여기서 이제 고농도의 용액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고장액이라는 말을 쓰고 저농도의 용액일 때는 저장액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지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가서 식물세포 일대를 보도록 할게요. 식물세포. 물론 당연히 같은 농도니까 변화가 당연히 없어야지. 자, 이제 식물세포에서는 어찌됐건 물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는 거잖아. 저장액이니까 빠져나가. 근데 세포가 작아져. 근데 막과 세포막. 그러니까 동물은 세포막만 있고 식물은 세포막하고 세포벽 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부피가 작아질 거 아니야. 부피가 쪼그라드는데 세포벽은 딱딱해. 그리고 그 안에 세포막이 있어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벽은 그대로인데 막이 쪼그라드니까 분리가 일어난다고. 어려운 거 아니야. 해석하는 거니까. 이쪽 동네를 보십시다. 여기서는 이제 저농도에서 들어오니까 물이 유입이 있어. 늘어나. 그래서 늘어나는 거, 터지지 않으나 세포는 세포벽에서 터지지는 않아. 딱딱한 애가 세포벽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동물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어. 이걸 유식한 말로 터질 수 있는 걸 용혈현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다 공부한다기보다 얘를 정확히 알고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근데 해석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놔. 그러면 익숙해지면 안 외워도 돼요. 이것만.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문제를 대충 성분이 풀면 시험장 가서 순간 해석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풀이가 되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